한국. 폴란드 KF-21. 오케이. 묻고 더블로 당황한 인니. 눈물의 계약 취소. KF-21 인니 분담금 1조 원 깎아 6천억 원. 기술 이전도 축소.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내는 분담금이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개발 분담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며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같이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빈리형 전투기, IF-X, 양산 등 양국 협력 관계와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리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전체 개발 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4천억 원을 냈고 2천억 원만 더 내겠다고 최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 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 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이 이미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면 덜 받고 덜 주기가 큰 의미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전체 개발비가 8조 1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방추위는 155mm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중형전술 차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폴란드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유럽 시장 확대에 나선다. KAI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 켈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 메스표에 참가해 주력 기종을 선보이고 있다. 6회 공통합방산 전시회인 메스표는 93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다. 전 세계 35개국 약 8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메스표는 폴란드 최대 규모이며 유럽 개최 방산 전시회 중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2022년 폴란드와 48대 30억 달러를 계약하며 유럽 수출기를 개척한 KF-50 다목적 전투기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F-21 수리온, 켜지, 소형 무장헬기, 날 등 K방산 차세대 주력 기종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장기체공이 뛰어난 차기곤담 무인기, NKV, 블락2와 임무장비 모듈 교체를 특징으로 하는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크마브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형 무인기 플랫폼 이종도 공개했다. 특히 KF-21과 F-50의 무인 전투기, UKV,
와 다목적 무인기 AP를 연동하고 수리용과 날씨, 공중발사 무인기 A를 적용해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인 유무인 복합체계 몸티가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I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와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주요 참가국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KI 강구영 사장은 유럽에서 FA-50으로 시작된 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인도네시아 해킹그룹,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해킹의 데이터 탈취했다 주장. 아논 블랙플래그 해킹그룹은 9월 3일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사이버 오어 워닝 포 사우스 코리아 인 A 포럼 사우스 커리언 워커즈 워킹 인 인더니저 커미트 레이시점 어겐스트 인더니저 앤드 이슬람 Not only do they insult Indonesia and Indonesian citizens but they also insult Islam. 한국에 대한 사이버 전쟁 경고.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인도네시아와 이슬람에 대한 인종차별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시민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모욕합니다. 라고 작성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들은 이어 This will be a threat to South Korean because we will speak out for South Korea operation. Let us teach you South Koreans. Children of the devil. A lesson. We are on black flag Indonesian really declare war on you. 이것은 우리가 남한 작전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악마의 자식인 남한인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넌브라크 프라그 인도네시아는 정말로 당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해당 해킹그룹은 뒤이어 우리나라 경찰청의 로고와 외교부 로고를 게시하며 두 기관을 공격해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찰청에서 탈취한 데이터는 105.70MB라며 URL과 IP 주소를 명시했다. 또한 외교부에서는 1.19GB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메시지에 각각 탈취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기의 F별표 K라는 글씨와 손가락 욕을 붉은색으로 덧칠하며 남한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자는 글도 연이어 올렸다. 아논 블랙플래그라는 해킹그룹은 올해 4월에도 한국형 전투기 KF-20란 개발 작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술자들이 관련 데이터 유출을 시도하다가 국내 당국에 적발된 것을 빌미로 국내 사이트를 해킹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익명을 요청한 한 보안 전문가는 이번 파일에 대해 해당 조직은 예전에도 구글에서 검색해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해킹해서 빼내온 데이터라고 주장한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샘플로 올린 데이터도 실제 분석한 결과 가짜 데이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3. 임방순 칼럼 트럼프와 김정은이 향후 관계 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것들. 한국으로 귀순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 리일규는 지난 8월 2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있을 기회가 될 건지라며 김정은은 트럼프와 핵협상 재개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가 시작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예견된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 견제이다.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중국의 도전을 맞이하면서 무역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지정학적 분야로 확대돼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 시대로 돌입한다. 미국의 안보정책 1순위는 중국의 도전을 저지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과 마주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착안해 관계 개선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을 협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핵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해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발사한 북한의 화성-19형은 대기권 재진입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사거리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15,000km로 추정돼 미국은 조만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호전성을 완화해 동북아 안정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포함해 장사정 포병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기술 등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 예상돼 더욱 위협적이다. 트럼프는 관계 개선을 통해 김정은에게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지역이 안정되면 미국은 주한주일미군을 대만과 남중국해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트럼프 2기와 관계 개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세 가지도 있다. 첫째, 운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정은도 민심 위반을 막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미국은 운해 대북 제재를 주도하면서 자체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도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야 북한은 서방국들과 무역을 할 수 있고,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자금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한국의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을 일거에 역전시켰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 폐기를 요구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면 운 제재가 해제될 수 있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도 달라질 수 있어 북한의 발전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셋째, 중국을 움직여 경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5차례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추이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국익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면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의 소련 밀착을 저지하기 위해 김일성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던 중국이기에 북한의 다른 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중국은 다시 북한에 접근해 김정은의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은 서로 관계를 개선할 이유가 충분하다. 기존의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미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임무를 북한 남침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부분 철수 등 모종의 밀약을 맺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중국 견제를 앞세우고 자국의 안전을 중시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때 우리는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반대로 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고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다.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어느 육군 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 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저자. 전 국립인천대 비전 임교수. 전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전 국방정보본부 중국 담당관.